안녕하십니까. 정철신경 언어제 아래 박정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 영상을 킨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보호자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실업증 대상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고민이 집에서 도대체 뭘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거기에 관련된 거,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으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은 이 실어증 분들과 실어증 가족분들이 집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말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대화가 아니라 이거 뭐야? 말해봐. 틀렸잖아. 다시 말해봐. 저건 뭐야? 이건 뭐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처럼 뭔가를 가르치고 실어증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면은 저희랑 할 때는 많이 짜증을 내요. 안 하려고 해요. 화만 내요. 이런 이유가 이셔증 분들은 비록 말을 못하거나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가족 안에서는 정말 가족의 일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치료실에서 충분히 재활을 받고 왔지만 집에서 다시 뭔가를 가르침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나는 이 가족에서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데 되게 뭔가 가르침을 받는 학생 위치로 바뀌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치료실에서 할 수 없는, 치료실에서 좀 어려운, 정말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턴테이킹이에요. 대화거든요. 턴테이킹이 핑퐁 핑퐁 주고받기인데 그 대화에 대한 흐름을 집에서 많이 연습하고 시간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어증 언어의 재활시의 목표는 말을 얼마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찐 목표는 대화의 회복이거든요. 내가 말을 비록 정확하게 단어를 내뱉지 못하더라도 그 대화 안에 껴서 정확하게 그 흐름에 맞춰서 말해야 될 땐 말하고 들어야 될 땐 듣고 이런 대화의 흐름의 회복을 갖는 게 정말 진짜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말하기보다 대화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말하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따라 말해봐, 말해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말만 나오지만 이 대화라는 거는 전체적인 한 대화의 주제를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그 흐름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단어를 떠올러더라도 어떤 대화 흐름에 맞춰서 말을 꺼내야 되는지 이 흐름이 깨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중에 보호자는 딱 말했는데 왜 말을 없지?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말해야지. 대답해. 이러고 말을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쉽게 끊겨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 안에서 말을 뽑아내야지 보다는 대화의 흐름을 충분히 이어가게끔 그 리듬을 쭉 흘러가게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턴테이킹, 주고받기는 이 언어의 타이밍의 센서를 깨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측두엽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브로칼역에서 발화를 어떤 말을 할지 문제 부서가 계획하고 그 운동 명령을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서 하나로 말로 입 밖으로 내뱉게 되긴 하거든요. 크게는 이 사이클의 흐름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이클을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듣고 의미하고 아 이런 의미구나 요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아 말을 한번 해볼까 요 순서의 흐름을 자꾸 자극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 따라 말하기는 그 단어 안에 발음이라든지 그 혀와 입술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그 단어로 따라 말하기 안에서는. 하지만 대화는 전체적인 그 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구나, 어떤 공감을 해야 되구나, 이런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극이 잘 되면 훨씬 더 언어 재활에 조금 더 효과가 더 크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속의 언어는 상황의 이해라든지 의미를 어떤 말을 해야 선택하고 표현 시점, 언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뇌의 네트워크 전반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선은 실어증 이 가족분들에게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말해볼까? 이거는 뭐야? 말을 해볼까? 틀렸잖아. 다시 말해볼까? 이렇게 교육적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공감형으로 많이 해주세요. 와, 저거 맛있겠다. 그치? 와, 이거 이쁘다.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서 응, 맞아. 응, 아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고받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말을 했을 때 환자분이 그 다음에 뭔가 말을 해야 될 때는 기다려주세요. 넉넉히 기다려주세요. 한 3초에서 7초. 그 이상을 기다려주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뭔가 막 말하려고 하는 약간 옴싹달싹한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외래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말이 틀리더라도
그걸 추측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하고 말을 들려주고 이러면 그렇게 하고 또 대화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주제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자꾸 말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거에서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의 사이클을 자꾸 주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을 어떻게든 내뱉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탈 수 있도록 우선은 많이 가져주자는 거죠. 그리고 대화 안에서 만약에 실어증 이 대상자분에게 말을 꺼내고 싶다면 이거 뭐야 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끌어내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기분은 좀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아니면 오늘 그 외래 가서 치료는 잘 받았어? 응. 아니면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어, 못 받았어? 둘 중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점심은 어때? 맛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네 아니오에서 간단한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들려주고 그거를 들려준 거를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따라해서 고치도록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또 그 대화 안에서 발음을 고치면서 서로 주고받기를 이 실업 대상자분들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는 이 언어를 말을 대신하는 존재도 아니고 말을 가르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혼자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입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대화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말이 자연스럽게 톡톡 튀어나오는 그 빈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대화 리듬을 이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지 교육자라든지 말을 대신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많은 보호자분들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자체를 아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하지만 환자의 표정, 눈빛, 제스처, 아니면 감투사 이런 걸로도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대화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조금씩 말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자꾸 들려주고 수정해주고 이 대화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를 가정에서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림 카드나 아니면은 상황을 따라 말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 하기에는 가정에서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교육자보다는 대화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실업 대상자분들이 이 대화를 참여함으로써 말하는 거에 자신감도 갖고 말을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대화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어증 대상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조금만 대화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